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최 의원이 이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자, 문제 인턴 확인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다수의 대법관 9명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어제 유죄 확정으로 최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기소에서 최종심까지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의원 임기를 80% 넘게 채웠죠.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특히 문정권의 실세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의도성이 짙어 보이는 그 재판 지연으로 임기 다 채우고 또 내년 총선 출마까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성무 의원님, 네. 이거를 뭐 선택적 지연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것이 쟁점이 법률적 쟁점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 정경심 씨 PC에 있던 인턴 확인서가 증거가 있냐면 따지고 보면 뭐 간단할 거 아니에요. 수사를 했거나 했을 테고 법원이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3년 8개월에 걸렸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봐준 거예요. 흔히 우리 어릴 때 하는 말로 어른들 했던 말로 누구는 검찰과 경찰은 불러서 조지고 법원은 뭐랄까 밀어서 조진다는 속담이 있었어요. 속담에 속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밀어서 조진 게 아니라 밀어서 살려준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최강욱의 어제 표정 보세요. 아쉽답니다라고 하면서도 웁디까 덤덤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임기 다 채웠는데 내년 4월이 어차피 끝나는데 이런 식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했는지 참 이 대표적 사례라고 봐요.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은 대법원장 임명 시부터 저분이 과연 어떤 대법원장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춘천지방법원장하고 강원도 선관위원장 하신 분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한 그런 케이스 자체가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실제로 상당히 많은 어떤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많은 편파적 지연, 정의의 지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왜 편파적이냐 하면 사실은 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인데 그것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석 달 만에 일사천리로 다 했단 말이죠. 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3달 만에 끝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질질 끌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법원은 법원대로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방금 우리 신임 얘기한 것처럼 검찰은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팠다 그러면 뭐 안 나올 수 없는 것까지 저 문지방에 있는 먼지까지 틀어가지고 뭐 저 머리털까지 틀어서 다 이건 누구 머리털이야 이렇게 조사하는 이제 이런 어떤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게 상당히 개탄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뭐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회의원 들었을 때부터 이미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3년 몇 개월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통계 조작 사건가 있을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한 어떤 공직기관 비서관 혹은 뭐 저기 대법원장 뭐 저 검찰총장, 뭐 법무부 장관 이 전체적으로 과연 국민들한테 정상적인 어떤 임명 절차와 올바른 판단이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인규 대표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게 정말 법원에서 이렇게 의도를 갖고 이렇게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 사법부라는 것이 삼권 분립의 중요한 한 축이고요. 이게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부로 독립을 시켜서 놔두는 이유가 정의의 보루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정치 권력부터도 멀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이분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 나온 직역 중에 양심이라는 단어 나오는 게요. 국회의원하고 법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성한 업무를 부여받은 것인데 저는 지금 뭐 지연된 부분도 이것이 재판이 길어졌다 그러면 다 그건 양해가 가능한 것이고요. 뭐 공판이 여러 번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편향됐다. 그래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지경에 온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정한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인데 지금 이 대전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좀 우리 사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가장 비견한 예가 삼권 분립이 무너진 게 뭡니까? 검찰총장을 하던 분이 대통령이 바로 되는 이런 나라. 그리고 대법관이 갑자기 선대위원장으로 가면서 배지를 달고 뭐 사법부에서 법관으로 일하던 분들도 갑자기 사표 내고 바로 들어가서 공천받거든요. 내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분들도 바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로 가고 이게 상권 분립이 완전히 지금 형해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의심을 받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존립에 커다란 위기를 저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 네, 저는 뭐 이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일간 신문에서 뭐 사설로서 비판을 하던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너무 호도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저는 항상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뭐 김명수 대법원. 아니 법관들은 다 똑같아요. 솔직히 보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거나 그런데 저는 이거 최강욱 의원 재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기간이 3년 8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한다면 저는 그렇게 오래된 재판도 아니라고 봐요. 네, 실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그 황제 노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태모 그룹의 어떤 회장 같은 경우 10년째 재판도 있었어요. 계속 파기환송되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이제 구속 재판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간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먼저 합니다. 법원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판 지연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 뭐 감염병도 위험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최강욱 의원을 제가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보수 쪽에서 무슨 판결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은 솔직히 위에서 이렇게 검찰처럼 지시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에 관여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최강욱 의원이 예를 들어서 혜택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프레임 잡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참고로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이미 의원직 상실했어요. 근데 그분도 재판 3년 넘게 받았어요. 최근 올해 초에 상실형 선고받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 이분은 아예 구속이 되셔가지고 중간에 보석 나왔지만 솔직히 의정활동 거의 안 하셨어요. 최강욱 의원은 그래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의정활동 하지도 않으면서 세비 다 받아갔어요. 요즘 국민의힘에서 그 비판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최강욱 의원 아니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비가 얼마나 나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찬민 의원 활동 하나도 안 하시고 세비 다 받아가셨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제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 사법부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반면에 이 조국 전 장관하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굉장히 좀 온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문이 열렸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은 축배를 들지 모르겠지만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잘못 건드린 건 맞습니다. 뭐 잘못 건드렸는데 어쨌든 2년 동안 또 출마를 못하고 4년 동안 뭐
변호사 활동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작가적 상상력으로 구성해 보면 조국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다시 최강욱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새로운 문이다라서 기다려라. 오히려 더 이쪽 진영을 더욱더 활활 타게 해서 결집시켜서 새로운 부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김영겸 의원의 말 중에서 무슨 이게 거추장스러웠다 이런 말은 매우 부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어차피 잘못을 했고 단죄가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뭐 어찌 보면 어떤 뭐 바로 뭐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났으면 좀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